KT나 포스코 할 거 없이 곳곳에서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2024년에 비자발적으로 나온 중장년 퇴직자가 50.8%, 이게 최근 10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과 생애설계 분야에서 20년째 강의와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입니다. 신사임당 채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이 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작년부터는 확실히 늘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금융권은 지금 몇 년째 계속 구조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는 유통업체 쪽 얘기도 많이 들려오죠. 유통업체 쪽도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조, KT나 포스코 할 거 없이 곳곳에서 지금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2024년에 더 중앙에서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 자료를 봤더니 2024년에 비자발적으로 나온 중장년 퇴직자가 50.8%, 이게 최근 10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아무래도 일단 마음으로야 퇴직하실 때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죠. 특히 무엇보다도 소득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20%에서 한 40% 사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닥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긴 하죠. 최근 재취업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최근의 분위기는 최근 한 2, 3년 사이의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기술 분야 쪽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사무직 쪽을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이 이제 직업 수명이 아무래도 기술직이 좀 길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좀 따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 덕분에 실제로 자격증 취득자를 보면 50대 자격증 취득자 혹은 지원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50대들은 너무 지쳐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인지라, 예를 들어 내가 퇴직까지 한 5년 남았는데 한 3년쯤 퇴직 위로금을 주고 지금부터 희망퇴직을 할 수 있다라면 아무래도 돈으로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나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늦어지면 사실상 정년 어림에 나왔을 때는 선택지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일정 부분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올 때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오느냐라면 이건 좀 고민이 남아요. 대부분 돈에 관한 준비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나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행보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한 준비가 갖춰진 채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욕구가 분명해야 되는데, 나가면 기존에 하던 일과 관련돼서 뭔가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에 가까워요.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기술직 쪽보다 사무직 쪽에 있는 쪽 혹은 영업직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영업직이야 그나마 성과라도 분명히 내줄 수 있다라면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겠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런 관리 포지션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나왔을 때 겪는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움이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은퇴 후 사람들이 퇴직 후유증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퇴직 후유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가장 큰 건 실제로 일자리 찾는 것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런 불안감, 부담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놀 거야 라고 퇴직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막상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집에서도 바깥에서도 나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특히 남성들이라면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혹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목표한 걸 달성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신을 증명해 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싹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나마 재취업 쪽에 방향을 잡았었다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 재취업도 생각만큼 원활하게 흘러가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퇴직 후 후유증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통상 보면 남성은 10명 중에 한 7명, 여성도 이제 10명 중에 5명 정도는 퇴직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퇴직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선명해야 돼요.
그게 선명하면 준비 과정이야. 지금이야 정보가 모자라는 시대는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퇴직하고 준비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그 다음 수순을 준비하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오해죠. 늦어요. 그렇게 해서는 의미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좋은 일자리는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상황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여전히 돈이 굉장히 급하고 사회적 지위에도 굉장히 많이 연연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당연히 기존에 했던 일이 우선인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 일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걸로 더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선택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쪽이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선택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우선이면 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우선이면 잘하는 일. 그런데 내가 그쪽 분야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굳이 돈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그때는 좋아하는 일. 이렇게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의 기준은 무엇이며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법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범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취업 쪽에서는 보통 40세에서 60세 정도까지 보는 것 같아요. 60세 미만. 왜냐하면 60세 이후는 정년이라서 그때 이후에는 직업적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문제의 가장 고민은 주요 경력으로 이탈한 이후에 일자리 질이 갑자기 굉장히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긴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된 일자리를 이탈하는 연령대가 만 49세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만 49세 선이나 50대 초 이 정도만 해도 아직 가족을 한참 부양을 해야 되는 경우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소득의 20% 내지 40%가 감액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어려움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에 중장년층의 직업적 회전이 많아질수록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 직장을 들어갔다가 뭐 예를 들면 1년 만에 나왔다.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갔다가 또 뭐 1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경력을 살릴 기회도 제대로 많지 않고 그 회사 자체도 좋았던 회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보통 주된 일자리에서 정점을 찍고 경력은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회전을 할수록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는 거는 거의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조금 준비를 잘해서 재직 기간을 좀 늘리는 게 좋고요. 사실 더 바람직한 것은 주된 일자리 재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최근엔 일자리 회전율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회적 시스템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데 주된 일자리 이후에 어떤 맞이하게 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계약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거는 뭐 개인이 무조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환경이 그런 문제를 더 양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자리에 혹은 좋아하지도 않는 직장을 계속 전전하면서 직업적 회전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유롭고 즐거운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업에 있어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직장을 선택했을 때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분도 있으시긴 하겠으나 굉장히 많은 경우를 보면 하필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일자리가 나와서 그 분야로 들어왔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경력이란 게 쌓였고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또 딴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 계속 이어온 것일 텐데 그러다 보면 개인의 취향이란 것은 다 묻히게 되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보통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강점이 무엇이고 흥미가 어떤 것이고 또 직업적 가치를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잘 맞으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빠르게 배우고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도 성과가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디는 힘이 강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일은 그래서 개인에게 훨씬 나은 성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하면 좋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회사에서는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재직 중에 다음 수순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완전히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뭘 준비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준비를 하기 힘들고요. 적어도 재직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내가 기존에 일했던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그에 맞춰서 경력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퇴직 이후에는 이쪽 분야는 전혀 보고 싶지 않고 새로운 쪽을 하겠다. 그러면 그 역시 처음부터 윗바닥에서 최저임금으로 뭘 할 게 아니라면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만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자격증 취득 같은 거죠. 사실은 제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보는데, 제 주변에서 함께 모임을 했던 분 중에 본인이 책을 워낙 좋아하셔서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은 퇴직 전에 미리 출판 관련 인터넷 모임에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영역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해 나갔었죠. 그리고 실제로 퇴직을 하신 다음에 출판사를 차려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케이스는 정말로 좋은 케이스인 거죠. 결국은 퇴직 전에 방향이 잡혀야 되고 그 방향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담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퇴직 이후에 가서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직 중에 상담하는 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그런 부분을 세팅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곳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장년 내일센터, 40세 이상이신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가까운 지역 일자리 센터 같은 곳들도 있고, 여성분들이시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곳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역시도 그런 곳에서 지금 의뢰를 받아서 여성 경력 개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해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퇴직 후 유튜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저 역시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유튜브를 잘할 분들은 기질적으로 좀 보인다 싶기도 해요. 본인이 직접 출연해서 뭘 하실 거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 굉장히 재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과 함께 본인이 꾸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 건지는 좀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 사안이죠. 유튜브를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창업하고 똑같아서 실제로 시작하신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살아남는 게 가장 관건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의 의미 있는 창업의 하나라고 보여져요. 이미 숫자도 그렇게 만만한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생태계가 인터넷이라는 어떤 환경을 중심으로 개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인터넷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유튜브 역시 그런 하나의 형태로서 굉장히 대중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들 자체가 변한 것 같아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아직도 남아있는 그 기존의 성 역할에 대해서 젊은 남녀가 다 양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돈이 중요해지는 사회에서는,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비경제적인 활동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의 예를 보면, 제가 알기로 일본의 도쿄에서 생활하는 남녀의 생애 미혼율이 32%,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0% 정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도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낮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인류의 일종의 발전 방향이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처럼 많이 낳고 많이 키우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기반이 개선이 되면 약간의 반동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구는 전체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